안녕하세요. 코드프레소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경우에 대한 처리인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 조건문이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죠? 데이터의 형태를 배웠고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갖춰지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특정한 로직에 따라 특정한 물론 일종의 논리에 따라 구현되는 계산을 해주는 그런 일종의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쪽에서 특정 로직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케이스가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떤 조건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조건에는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또는 계산을 수행을 해라. 이런 거를 로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건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조건문을 통해서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의 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태는 여러분, 약간 저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이 데이터라고 사실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의 분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기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예제를 저희가 보면요.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자면 여자 화장실로, 남자면 남자 화장실로 라는 하나의 뭔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성별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성별에 들어온 데이터에 따라 성별에 들어온 데이터가 여자면은 여자 화장실로, 남자면은 남자 화장실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특정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의 값에 따라 이렇게 분기를 나눠서 다른 작업들을 하는 이게 조건문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예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세 이하는 1,000원, 18세 이하는 2,000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3,000원. 이런 경우는 어떠겠죠? 10세, 18세 그 이상이라는 특정 나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값에 따라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죠? 1,000원.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들어온 값이 18세 이하. 이거는 10세 이하에 대해서는 특정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0보다 크고 1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그건 얼마예요? 2,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그러면은 나머지인데 나머지 저희가 짠 로직에 따르면 18보다 큰 경우겠죠. 18보다 큰 경우에는 3,000원이 되도록 이렇게 로직을 짜는 겁니다. 이걸 약간 숫자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직선에서 각각의 값을 이용해서 보면요. 10이라는 하나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이라는 경우가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얼마인 거죠? 1,000원. 그 다음에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8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 이 구간은 얼마인 거죠? 2,000원. 그 다음에 18보다 큰 경우는 3,000원. 이렇게 조건에 따라 이제 다른 연산들, 다른 작업들을 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 건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그 이하 F. 이렇게 점수라는 특정 변수가 나중엔 저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점수라는 데이터가 어떤 값이 들어왔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90 이상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점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 조건이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90점 이하, 그 다음에 80점 이상 이런 데이터가 되겠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B, 그 다음에 남은 70점 이상은 C죠. 70점 이상은 그러면은 80점보다 작고 70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C. 그리고 그 나머지 케이스는 이제 F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70점 이하는, 이하가 아니죠. 앞에서 이상이었기 때문에 7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F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저희가 하나의 직선을 그어서 보면은, 하나의 좌표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90점이라는 하나의 구간, 80점, 그 다음에 70점, 이렇게 구간들이 있고요. 70점 이상은 A, 70점보다 작고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B, 그 다음에 70점보다 크고 80점보다 작으면은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80점보다 작으면은 C,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구간인 70점보다 작은 거는 F가 되는, 이렇게 구간이 지정해지고 그 구간에 따라 어떤 값들을 이제 지정을 하고 또는 어떠한 특수한 작업들을 하는 거, 이렇게 특정 데이터의 이제 값에 따라 프로그램의 분기를 결정하는 게 조건문이고요. 그 조건문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쓰시는 명령어들은 if, 이거 elif는 else if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else. if는 뭐죠? 어떠한 경우에. elif는 if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 중에서도 어떤 if. 그 다음에 else는 앞에서 말했던 조건들 나머지의 경우. 마치 저희가 학점을 계산했던 계산기에 따르면요, 이 A보다 큰 거는 i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90점과 80점 사이 B는 이 eli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도 이제 elif가 되는 거고, F는 이제 else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조건문의 사용 방법, 문법을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if문에 대해서 코드를 먼저 보고 제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A라는 변수에 23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고요. B라는 변수에 32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문을 통해서 제가 특정 조건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조건에 해당하면은 이 if문 뒤에 그래서 항상 조건식이 나오게 돼요. 그 해당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if문 밑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if문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실제로 그래도 저희가 값을 비교를 하면요, B에 들어가 있는 32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23이라는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if문 뒤에 있던 이 비교문은 어떻게 되죠? true가 되죠. 그때 그 true가 되기 때문에 이 if문에 이제 매핑되어 있는 실제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실제 B가 A보다 커서 true이기 때문에 이 if문에 매핑되어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돼서 B is greater than A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용법들을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 기본적인 용법을 조금 제너럴하게 일반화시켜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if문을 쓰는 방법은요, 말 그대로 if라는 명령어를 먼저 쓰시면 돼요. 근데 쓰신 다음에 앞서 옆에 있던 코드처럼 그 다음에는 비교문이 오게 돼요. 비교문은 뭐였죠? true 또는 false라는 불리한 값을 리턴을 하는 문장이에요.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런 비교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비교문들을 저희가 여러 개의 비교문들을 저희가 앞서 배웠던 or나 and나 그 다음에 not과 같은 이제 논리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이 불리한 값, true or false의 값에 따라 이제 그 if문에 매핑되어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핑이 되어 있다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if문의 뒤에 있는 코드 블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if문 조건에 의해서 if문이 true면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 명령어 코드들의 묶음을 이제 저희가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첫 시간에 파이썬에서는 이런 코드의 블록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덴트라는 걸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덴트는 뭐 띄어쓰기 2개, 띄어쓰기 4개 또는 탭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if문의 조건의 비교문이 만족을 할 때 실행되는 코드는요, 이 if문 기준문으로 인덴트를 하나 주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 2개 또는 4개 또는 탭,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 명령문, if문이 맞으면은 실행할 명령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코드 블록을 하실 때는 인덴트를 넣는 걸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 인덴트라는 게, 이 인덴트는 코드의 블록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if문 뒤에 있는 이 비교문 다음에 이렇게 콜론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이 코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요, if문이라는 명령어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true or false라는 결과를 뱉어내는 비교연산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비교연산자가 true일 경우에 내가 if문에 연결되어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하겠다. 그거를 위해서 뒤에 나오는 건 코드 블록이야 라는 걸 표현해주는 콜론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인덴트를 주셔서 실제 실행할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예, 이게 if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네, 이어서 if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문법적 특성인 elif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요, if문은 if 조건이 참일 경우에 특정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f문 하시고 뒤에 비교문 하고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인덴트를 줘서 이제 코드 블록, 저희가 실제 if문이 여기 if 있는 조건이 true일 경우에 수행할 명령을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여기 비교문이 true일 경우에만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 블록 내에 비교문이 false가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이 if문에 빠져나가서 다음 코드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건문을 통해서 또 다른 조건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점수라는 변수에 특정 값이 들어왔을 때 90보다 큰 거, 90점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는 A, 그 다음에 90점보다는 작고 80점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B라고 말씀드렸었죠. if문을 하나에 쓴 경우가 이렇게 A라는 원래 하나의 경우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다른 구간을 지정을 하고 그 구간에 따라 특정한 다른 작업들을 실행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elif를 저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elif를 써서 다른 조건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다른 조건이라 함은 80점 이상, 90점 이하, 미만,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elif는 저희가 조건을 추가하고 하고 싶을 때마다 그 개수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if A라는 케이스, A라는 결과를 출력할 케이스, B라는 결과를 출력할 케이스였기 때문에 if문과 B에 해당하는 elif 두 개를 쓰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C와 이제 F, 이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저희가 더 들어가면은 거의 개수만큼 elif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제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섰던 예제와 비슷하게요, A라는 변수에 23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요, B라는 값에 32라는 값을 할당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if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값을 저희가 아까 비교를 했었죠. B가 A보다 큰 경우는 B is greater than A라는 프린트문을 이제 실행하는 코드 블록을 저희가 넣고요. 그 코드 블록을 위해 콜론과 이제 인덴트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elif의 경우에 저희가 넣는 거예요. elif라는 경우, 이제 하나의 경우 거기에 추가의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elif를 쓰시고 명령어를 쓰시고 그 뒤에 비교문 A 이꼬르 B, 그 다음에 A 이꼬르 B일 경우에 특정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 블록을 표현하기 위해서 콜론, 그 다음에 인덴트를 주셔서 실행할 명령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같을 때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equal, 같다라는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케이스를, 조건을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실행하시게 되면은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if문의 조건이 여기가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돼서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는 B is greater than A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if문의 조건문의 마지막 세트인 els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시간에 if문, 그 다음에 elif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if와 elif는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뭐 아까 D는 없었던 것 같아요. F학점, 이런 특정 점수에 따라 들어온 점수 값에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케이스로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특정한 경우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경우가 if문이 되고, 그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조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elif, C가 또라는 조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elif가 된다고, 이제 조건이 추가될 때마다 elif문이 추가가 된다고 계속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이 점수 계산하는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 F는 뭐였죠? 70보다 작은 건, 그 이하는 모두 F, 70점 이하는 모두 F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조건들과 다르게 앞에 있는 조건들이 다 아니면은 얘는 특정 경우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elif를 쓰지 않고요, else라는 명령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lse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else는 if문, 조건문에서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어떤 거죠? if문 또는 elif, 이런 여러가지 elif 조건들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작업을 수행하세요 할 때 else를 쓰게 되는 겁니다.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각각의 변수에 32라는 값, 23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을 위해서 elif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if문과 elif문과 다르게 else는요, 뒤에 조건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if 원래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갔죠? 조건식 비교문이죠. 비교문이 들어간 다음에 콜론을 하시고 인덴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elif 하시고 여기도 또 비교문, 그 다음에 콜론 주시고 인덴트. 근데 마지막 else는 뭐였죠? 앞에 내가 정의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모두 다 수행이었죠. 한마디로 따로 조건을 정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조건들이 모두 다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수행해라 이기 때문에. 그래서 els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나오진 않고요. 다만 else일 경우에 위에 있는 조건들이 모두 다 수행되지 않을 때 이 작업을 수행을 해야 돼 라는 코드 블록을 지정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주시고 동일하게 인덴트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if문은 B가 A보다 큰 경우, elif는 A와 B 값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else에는 아무런 경우를 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추가된 구문인데 앞에서 else일 경우에는 프린트하는 거죠. A is greater than B. 왜냐? 저희가 하나의 수평선에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 수평선보다는 다른 케이스가 좀 더 적절하게 여러분 비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비교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B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와 B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는 뭐죠? A가 B보다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else문 뒤에는 프린트문에 A is greater than B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A보다 큰 거. 저희 옆에서는 좀 거꾸로 되어 있네요. 경우의 수가. 예, 저희는 요거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꼴의 B는 elif에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 경우는 이 마지막 케이스에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else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실제 넣은 값은 어떻죠? A는 32,
B는 23이에요. 그러면 뭐죠? A가 B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죠? 결과가 false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A가 더 크니까요. 그러면은 if문 밑에 있는 이 명령이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elif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elif에서 체크를 해서 A와 B가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이 비교문을 통해서요. 근데 그 비교 결과는 뭐죠? 또 false죠. 왜냐? A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if 케이스도 해당하지 않고 elif 케이스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else에 있는 게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앨리스에 매핑되어 있는 이 코드 블록이 실행이 돼서 A is greater than B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배웠던 if, else, elif, else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if문에 수행되는 명령어들을 대부분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코드를 통해서 if와 else와 elif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로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제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일단 A라는 B라는 두 가지 변수를 할당하고요. 각각의 값을 32와 23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 if문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B가 A보다 큰가? 근데 실제 큰가요? 아니죠. A가 더 크죠. 32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if에 매핑되어 있는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else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if문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if 다음에 elif가 있고 else가 있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if와 else가 콤비네이션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if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게 false가 돼서 이 if문에 매핑되어 있는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else에 있는 조건이 else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들어와서 else에 매핑되어 있는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되고요. 그 수행된 결과 B is not greater than A라는 이제 명령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if문과 이제 같이 많이 사용되는 pass라는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ass는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떤 기능을 한다 이 정도로 가볍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ass라는 명령문은요 조건문을 여러분이 이제 짜실 때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모르는 경우 앞으로 이제 좀 더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해당 케이스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나중에 명시를 하고 싶은데 이런 if문과 else문에는요 사실은 이 세미콜론을 붙이고 그 밑에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해주지 않으시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해당 로직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할지 결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게 패스입니다. 패스는요 어떠한 작업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냥 패스, 말 그대로 패스입니다.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지나가요. 대신 이렇게 코드 블록이 꼭 있어야 되는 위치에 코드 블록, 지금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결정을 못해서 어떤 코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렇게 코드 블록을 주시고 패스라는 애를 넣으시면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실제 프로그램이 완성되고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는 파이썬의 공백은 블록을 구분하는 데 사용. 이거는 저희가 블록에 대해서 아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인덴트 얘기하는 거고요. 이 패스문 앞에 공백을 이용해서 같이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조건문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모두 다 배워봤어요. 그 조건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개였죠? if와 elif와 else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 다양한 로직들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네들을 각각 조합을 해서 다양한 로직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만들 수 있는 케이스들과 그 실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 하나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저희가 아까 계속 저희가 예제로 드리는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뭔가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특정 값이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정 로직을 이제 세우는 거죠. 점수를 봤더니 90점 이상인 애들은 A로 나는 평가를 할 거야. 근데 나머지 애들은 난 평가를 안 할 거야. 이런 경우에 저희가 딱 if문 하나만 쓰게 되는 경우죠. if 90점 이상 그러면 A라고 이제 코드 블록을 만드시게 될 거고 이런 식이 되겠죠. if 90점 이상 변수는 x라고 할게요. x라는 거에 점수가 이제 들어온다고 할게요. x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스코어라고 할게요. 스코어가 90 크거나 같은 경우 어떤 걸 한댔죠? 이제 코드 블록을 하기 위해서 콜론을 세미콜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덴트를 주고 프린트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elif 패턴이에요. elif는 뭐죠? 두 개의 조건을 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점수를 봤더니 그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라고 나는 할 거고 그 다음에 90점보다 작지만 그래도 80점을 넘기면은 나는 너를 B라고 이제 등급을 매길 거야. 나머지 케이스는 난 모르겠어. 신경 안 쓸 거야. A라는 B라는 A와 B란 두 가지 등급만 매기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 B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서 elif문이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elif를 넣으시고요. 이 맨 처음에 if문에서 체크한 조건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케이스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였죠?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거야. 그 코드 블록을 하기 위해서 콜론을 넣으시고 인덴트를 주신 다음에 프린트 B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쓰이는 거는 또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패턴은 if, elif, else예요. 이건 어떤 게 되겠죠? 저희가 원래는 아까 D가 하나 더 있지만 D라는 등급 없이 바로 F라는 등급을 만들 거예요. F라는 등급은 보통 뭐죠? 몇 점 이하는 모두 다 F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90점 이상은 A, 그 다음에 80점, 90점과 80점 사이 구간은 B, 그리고 80점보다 작은 애들은 다 F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80점보다 작은 경우 그럼 너는 F가 되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에는 else 명령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else를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정 값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위에서 두 개의 등급 나머지는 모두 else니까요. 그래도 수행할 작업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코드 블록을 위에 콜론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 뒤에 인덴트를 주시고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프린트 F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좌표계에서 보시게 되면요. 90점, 80점이 있고요. 첫 번째 A 구간은 90점보다 큰 거. 그 다음에 B라는 구간은 90보다는 작고 8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마지막은 80보다 작은 구간은 다 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문의 패턴 if, else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에 이 elif라는 애는 계속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if, elif 구분에선 if, elif를 여러 개 두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if, else에서도 elif를 여러 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어요.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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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f. 결국 마지막에는 else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울 패턴이 이제 if, else라는 패턴인데요. 이 if, else라는 패턴은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저희처럼 특정 점수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보다 특정 점수에 라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보고 너는 시험을 패스했어. 너는 시험을 페일했어. 이런 로직을 할 때 많이 만듭니다. 어떻게 하죠? 보통 점수가 너는 70점 이상인 애들은 패스고 70점보다 작은 애들은 점수가 fail이야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if문으로 먼저 패스인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fail 하기 위해서 else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코드를 쓰시면은 if문을 쓰시고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실제 코드는 이렇게 부등을 이렇게 안 쓰실 거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7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떤 작업을 수행해. 거기에서 콜론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인덴트를 주셔서 프린트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케이스 70점보다 작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else를 써주시고 조건이 특별히 안 들어가도 되죠. 왜냐하면 70점보다 큰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다 else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콜론을 써주시고 인덴트를 주신 다음에 명령어를 작성을 코드 블럭을 작성을 하는 거죠. 프린트 fail. 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조건문은요, if, elif, else라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특정한 데이터에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분기를 치는, 로직을 만드는,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조건문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이 연습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시고 제가 이 다음 강의에 저희가 계속 수행하는 콜랩에서 해당 문제를 푸는 솔루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설명드리면요. 먼저 age라는 변수를 놔두고요. 그 변수에 특정 나이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할당을 하는 거죠. age라는 변수에 이 변수 이름 꼭 지켜주시고 코드를 짜주시는 게 좀 나중에 제 코드를 볼 때도 여러분 코드와 비교해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age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나이 값을 이용해서 나이에 따라 이 나이가 기준이 되는 거죠. if, elif 이런 조건을 달 때 기준이 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앞서 점수로 치자면은 스코어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점수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나이에 따라 이제 이용료가 다른 기능을 구현을 한다. 이용료가 다른 거는요, 그냥 print라는 명령으로 얼마의 요금이 나오는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조건에 if, elif에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이렇게 if문을 통해서 비용을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if문, elif문 이런 이제 그다음에 else 이런 명령어 뒤에 그 해당 조건에 만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먼저 그러니까 if와 elif는 비교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해당 케이스 비교문이 true일 때 수행할 코드 블럭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콜론을 주시고 그 다음 줄에 인덴트는 뭐라 그랬죠? 공백 2개 또는 4개 또는 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콜랩에서 탭을 치시면요 자동으로 이 공백 2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lif 비교문에 대해서 이제 또 코드 블럭을 하실 때 콜론을 넣으시고 인덴트 그 다음에 명령어 그 다음에 에리스도 콜론 인덴트 명령어 이렇게 패턴을 이제 가지고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의 분기는 보니까요 8세 미만 8세 이상부터 20세 미만 그 다음에 2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이 총 하나 둘 셋 4개의 케이스가 되도록 해서 각각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용료 이 이제 저희 콜론 뒤에 적혀 있는 값들을 프린트문을 통해서 출력해 주시도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건문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조건문 연습 문제 해답을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은 지난번에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콜랩을 이용해서 해답을 같이 풀어보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2개였죠. 크게 먼저 age라는 변수에 나이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따라 이용료가 다른 이제 기능들을 if문과 else
그 다음에 elif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ge라는 변수에 이제 나이 값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ge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입력할 나이 값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7살이라는 나이를 가진 데이터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age에 이제 27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어요. 정말 이게 잘 할당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거기에 age라는 변수를 넣어서 보시면은 27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한 대로, 제가 의도한 대로 age라는 변수에 27이라는 나이 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이에 따라 저희가 이렇게 입력한 age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나이에라는 값에 따라 이용료가 다른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이에 따라 이용료가 다른 구간인데요. 보시면은 총 하나, 둘, 셋, 4개의 기준이 있네요. 보면은 먼저 8세 미만, 그 다음에 8세 이상, 20세 이상, 60세 이상이라는 각각의 케이스들이 있네요. 딱 제가 봤을 때는 8세 미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if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상,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선 elif,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elif, 나머지는 이제 60세 이상이라 해서 60보다 이전 조건에서 체크한 값보다 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은 else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드를 하나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if문을 쓸 거고요. if문,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이, 뭐 미만이니 이상이니 체크라는 그 나이 값은 ag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 age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미만, 뭐 미만이죠? 8세 미만, 8살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이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할 저희가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콜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콜랩에서는 이 인덴트가 들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칸이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4칸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콜랩에서 디폴트로 탭을 눌렀을 때 제공하는 거는 공백 2개에 해당하는 인덴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백 2칸을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ge라는 값이 8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p라는 요금에 해당하죠.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 p 값만 저희가 출력을 해보도록 코드를 제가 짤게요. 그러면 p라는 값에는 5,000원이죠. 5,000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낼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elif를 저희가 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ge가 사실 여기도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이 age라는 값이요. 5세 이상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8세 이상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8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0세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이 if문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따라 나가면서 위에서 해당 위에서 정의했던 if문을 합치면은 age가 8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이 의미하고 있는 영역들은 굳이 정의를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p는 얼마죠? 15,000원이네요. 15,000원.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이제 조건이 하나, 다음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도 elif를 쓰시고요. age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죠. 근데 앞에서 20세 미만까지를 다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이 경우에 들어오기 때문에 20세 이상이라는 이 조건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60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60세 미만. 그 다음에 P가 그 경우에는 2만원이네요. 하나, 둘, 셋, 넷. 2만원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죠. 앞서 우리가 체크했던 조건 외의 경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60세 미만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서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경우를 모두 제외한 60세 이상이 이 위에 저희가 정의한 경우를
수를 다 제외하면은 마지막에 60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else 써주시고 P는 무료니까 제 생각에는 뭐 0이라고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숫자로 하니까 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조건문을 다 작성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작성한 조건이 잘 됐나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이제 p 왜냐하면은 이 age 값에 따라 달라지는 p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보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p라는 기능을 변수를 이제 요금이 값이 최종적인 요금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걸 프린트 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ge에 넣어준 나이는 27이고요. 이 27에 해당하는 구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이죠. 그 해당하는 구간의 요금인 2만원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 문제 연습 해달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